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닥터집의 결승 1국 김은지 구단과 최정 구단의 대국인데요. 자, 최근 이제 5월에 들어서면서 김은지 구단이 최정 구단 위로 랭킹 1위에 등극을 하였는데 과연 랭킹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최정 구단이 또 힘을 내서 랭킹 1위를 다시 뺏어올 건지 그런 귀추가 주목되는 대국이었는데요.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김은지 구단이 이기고 최정 구단이 100이었습니다. 자, 초반은 결승 1국답게 김은지 구단 가장 자신 있는 양화점 포석을 들고 나왔고요. 최정 구단 화점 소목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3-3 들어가면서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자, 젖혔을 때 이제 늘어두면서 두텁게 판을 짜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죠. 이 늘어둔 수로는 밀었을 때 무조건 뻗어두는 게 일반적인 수기 때문에 여기서 선수를 잡고 예를 들어서 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좌상기 쪽을 굳혀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우상 쪽 3-3을 들어가면서 포석을 짜 나가는 것도 가능한데, 최정 구단도 두터움을 조금 선호하는 전투형 기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두면서 침착하게 두터운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자, 선수를 잡은 후 걸쳐가니까 나를자로 받아두었네요. 자, 이 수로는 이제 좌 쪽의 세력을 살리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수도 결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느낌으로 포석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최종 구단 그냥 좌변 쪽은 벌리더라도 충분히 두어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자, 선수를 잡고 우상기 쪽을 걸쳐가고요. 자, 붙이고 들 때 한 칸 띄고 두 칸 벌려가면서 굉장히 무난하게 힘을 비축하는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흙도 두고 싶은 자리가 많은데 좌변 쪽을 한 발 더 벌려두던지 아니면 이곳을 한번 물어보던지 아니면 우하기 쪽을 굳혀두던지 실전처럼 이곳을 벌려가든지 선택권이 많은 장면인데, 일단 김은지 구단은 두텁게 두 칸 벌려두면서 진행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가가는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죠. 자, 이 수가 물론 백의 모양도 넓히면서 흙을 압박하는 좋은 수지만 이런 수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흙의 모양에 침투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4선에 있는 돌에 3선에서 나리자 위치로 다가가는 수가 일단 좋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수도 뭐 비슷한 느낌이죠. 물론 걸친다고 표현을 하지만 4선에 있는 돌에 3선으로 나리자로 다가가는 수가 좋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좌변 쪽 모양도 벌리면서 흑돌들도 압박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5선 어깨지품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수가 이제 거의 처음 등장을 한 거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1국에서 알파고가 5선 이 어깨지품을 두면서 그 이후부터 굉장히 애용되는 어깨지품인데, 보통은 바둑을 배우실 때 4선의 집을 지어주면은 좋지 않다고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4선의 집을 지어주더라도 중앙 쪽에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어깨지품의 수 하나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5선 어깨지품도 자주 나오는 그런 흙의 삭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어두니까 위로 밀어가고 한 칸 뛰어갈 때, 자, 이곳을 이제 다시 한번 나리자로 압박을 해가는데요. 이 수는 이제 흙이 안 받아두었기 때문에 다가온 수를 흙이 받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좌변 쪽, 좌중앙 쪽의 백의 모양을 넓히면서 흙도를 압박해 가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서 백의 모양을 흙이 지어주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김은지 구단도 두 점은 조금 가볍게 보고 일단은 호구치면서 백돌들도 연결을 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초반은 굉장히 두텁게 두어가고 있는 흙이고요. 자, 교환을 해주고 최정 구단도 이 자리까지 안 받아두긴 어렵죠. 왜냐하면은 다른 곳을 둔다면 여기 막히는 자세가 너무 두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상변 쪽을 나리자로 받아두는 거는 정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하나 눌러두고
받아주면은 이제 뭐 이런 교환까지 해두고 다른 큰 자리를 두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 최정 구단 바로 받아주지 않고 일단은 응수 한번 물어봤고요. 자, 느는 수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자리에서 흑돌들이 많이 와 있는데 뒤로 물러나는 거는 백에게 선수 교환을 당하고, 이 교환을 당하면 백 입장에서는 흑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막더라도 이 백돌들이 잡힐 돌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빼고 다른 곳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 젖히는 활용 자체로 집으로 많이 득을 봤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흑도 늘어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늘었을 때 백 입장에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우상 쪽을 산다면 흑이 여전히 막아가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정 구단도 응수만 물어보고 넘어가는 선택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김은지 구단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우상 쪽을 확실하게 잡아두는데요. 자, 이렇게 두고 보니까 백이 이 교환 자체가 일단 집으로 굉장히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김은지 구단이 이 부분부터 조금 기분 좋은 중반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집으로 우상기 쪽에 굉장히 큰 집을 확보했고요. 최정 구단 여기를 눌러가는데, 자, 눌러가는 자세가 좋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흑이 좌상기를 붙여서 살았을 때 백의 세력이 흑돌을 공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공격할 수 있는 돌은 아니죠. 이 상변 쪽에 5점이. 그래서 약간은 방향착오가 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수로는 뭐 나중에라도 강력하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백 입장에서는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세력을 쌓아둔 게 막상 실속이 없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력을 쌓아두고 이 세력을 살리기 위해서 상변 쪽을 다가가지만 이 상변 쪽 흑 5점은 공격당할 돌이 아닙니다. 자, 김은지 구단도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확실하게 연결을 해두었고요. 연결해 두니까 우변 쪽을 다가가면서 일단 우변 쪽에 흑의 모양을 지워가는 선택을 하네요. 자, 여기서 김은지 구단도 살짝 완착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수가 이제 흑의 모양도 넓히면서 백의 중앙 쪽 모양을 깎아가는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수로는 우변 쪽이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나 붙여두고 두었다면 더 완벽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 붙여두고 날일자 정도로 중앙 쪽을 더 두텁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좁히면서 흑의 모양을 조금 더 확실하게 지켜갈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수는 붙여둔 수를 빼먹고 두었기 때문에 살짝 완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전히 바둑은 흑이 약간은 좋은 장면인데 백 입장에서도 뭐 집 차이가 지금 한 집 이내, 한 집에서 뭐 0.5집 정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불리한 바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정 구단이 날일자를 두어가는데 이 수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붙여가는 게 좋았어요. 붙여가고 끊어서 잡을 때 단수 치고 위쪽 한 점을 제압하고요. 단수 치고 흑이 나오면은 백도 이 흑 한 점을 제압했기 때문에 두터움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 3-3이 들어간다면은 여전히 5대5의 팽팽한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정 구단이 날일자를 둔 수는 조금 느슨한 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수를 보자마자 김은지 구단 다시 한번 젖혀 이으면서 우아 쪽 3-3을 파고드는 뒷맛마저 없애두면서 확실하게 흑의 실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김은지 구단도 그렇고 최정 구단도 약간은 전투를 통해서 바둑을 풀어가는 스타일인데 지금까지는 큰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 있죠. 자, 최정 구단 중앙 쪽을 넓혀가면서 이제 백 입장에서 상변 쪽의 집은 발전성이 없는 집이고, 마지막으로 중앙 쪽의 집을 넓혀가면서 흑과의 집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곳을 벌려두었고요. 자, 벌려두니까 김은지 구단 날일자로 압박을 하네요. 자, 압박하고 최정 구단도 중앙에 집을 그냥 짓겠다면 이 정도가 무난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흑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우변 쪽에 집을 확보하고 백이 살아둘 때 살살살살 깎아 간다면은 덤이 있기는 하지만 백의 이 정도 집으로는 흑의 사기생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정 구단도 조금은 효율적인 지킴을 선택했다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김은지 구단이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중앙 쪽을 들어가긴 했지만 전투 자체는 상변 쪽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최종 구단이 그냥 받아두었다면 굉장히 무난하면서도 치열한 그런 삭감 싸움이 될 것 같은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최종 구단이 붙여간 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을 붙이고 나중에라도 이런 식으로 흙의 모양을 파고드는 그런 약점, 빈틈을 노렸다면은 흙도 깔끔한 모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붙인 수가 흙이 물론 실전에서 이곳을 밀어갔는데 이 수로 그냥 받아주기만 하더라도 흙의 모양, 약한 모양을 조금 두텁게 만들어준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이 교환 자체가 조금은 불필요한 교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흙은 이곳을 붙이고 끊는 뒷맛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가만히 붙여가면서 두텁게 정리를 하는 게 백도 더 좋은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을 붙이니까 김은지 구단이 밀어가는데 그냥 받아주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면 여길 끊고 둘 때 늘고요. 잡겠죠. 뭐 이렇게든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여기 급소 자리 또는 회돌이 치면서 기분 좋게 두텁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중앙 쪽을 흙이 선점을 한다면 실리로는 백이 약간 득을 받지만 흙이 두터움을 가지고 선수를 잡고 중앙 쪽을 먼저 두게 되어서는 백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구단이 상변 쪽 밀어오는 응수타진을 받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젖혀가면서 뭔가 변화를 구해가려고 하는데 이 선택이 일단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상변 쪽을 뚫어가는 자세가 너무 좋게 되어서는 이 뚫어간 장면부터는 김은지 구단이 승기를 놓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냥 잡힐 수는 없죠.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이곳을 붙여가는데요. 자, 붙였을 때 김은지 구단이 끊어가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자, 이수의 요도는 백이 뚫더라도 이 두 점은 희생해도 이렇게 상변 쪽 4점을 잡으면서 물론 중앙 흙돌이 두텁게 잡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나간다면 상변 쪽이 워낙 백의 집이었던 모양이 흙이 거의 20집가량 득을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집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5집가량 유리한 바둑을 종반전을 이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래도 이렇게 식으로라도 중앙 쪽을 두텁게 만드는 선택이 좋았는데 최종 구단이 조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곳을 젖히고 단수 칠 때 이어주면서 이것도 뭐 비슷한 형태로 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전히 뒷맛이 남아있죠. 뒷맛이 남아있고 아까 2점을 제압한 모양보다 백이 지키더라도 두텁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 차이는 조금 더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백은 여기를 뚫는 변화도 생각할 수 있고 이곳을 찝고 단수 치는 변화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길 단수 치고 흙이 단수 쳤을 때 이곳을 먼저 찝는 변화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둔다면 흙도 반발하고 둘 때 두고요. 젖힐 때 끊고 빵 따냄을 강제로 주고 이렇게 잡아가면서 흙에게 중앙 쪽 두터움을 내주긴 했지만 백도 우상 쪽 흙의 귀를 반대로 백의 집으로 만들면서 집으로는 굉장히 득을 본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택했다면 여전히 불리하기는 하지만 최종 구단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역전도 노려볼 만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전은 너무 쉽고 깔끔하게 잡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상 쪽 한 점까지 완벽하게 떨어지게 되어서는 김은지 구단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 볼 수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의 퍼센트는 흙이 한 93% 정도로 엄청나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두어가고 이제 백도 지키면은 내삭감을 맞아서 이길 수가 없죠. 흙의 전체 집이 막상 엄청나게 커요. 우상 쪽 상변 그리고 좌상 좌하 우하 쪽을 합쳤을 때 거의 80집에 가까운 집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너무 부드럽게 두고 있으면 집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구단도 이곳을 눌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들겠다, 큼지막하게 만들고 이렇게 두면은 아예 잡으러 가는 승부를 걸어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더라도 잡힐 돌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흙이 굉장히 유리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은지 구단 그냥 변수 자체를 없앤다는 거죠. 자, 이곳을 째고 나가고요. 자, 하나 밀어두고 들여다볼 때 이어서 두텁게 판을 정리해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 교환하고 끊어둘 때 단수 치고 밀어두고 붙이는 교환까지 야무지게 하고 딱 잡게 돼서는 집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배기한 거라고는 이거 한 점을 잡았는데 흙의 우하 쪽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중앙 쪽이 다 지워지게 되어서는 지금의 집 차이는 10집가량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최종 구단도 그냥 무난하게 끝내기를 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좌 쪽에 패를 결행을 해가는데 바둑이 불리한 입장에서 이런 패가 약간은 조금 억지스러운 패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패감 자체가 많지 않다면은 흙이 패를 해소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소하면은 바둑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바둑이 불리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패를 결행을 해가지만 결국에는 득이 없고 더 손해만 보는 그런 패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패싸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결국에 이 상변 쪽 젖히는 패를 받지 못하고 때려내고 바꿔치기가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백이 물론 단수 친다면 깔끔하게 좌 쪽을 제압할 수는 있지만 중앙 쪽을 흙이 먼저 깨는 자세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집 차이가 10집에서 15집 가량으로 더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종 구단 마지막으로 여기도 잡을 수가 없었던 장면이고, 자, 이곳을 중앙 쪽을 키워가는데 김은지 구단이 하나 교환을 해주고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백이 치중 가면은 끊어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후수를 잡으면서 흙 5점을 잡아서는 역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선수 잡고 따라가기 위해서 살려주는 선택을 하지만 집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지금은 15집이 아니라 20집까지 차이가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으로 최종 구단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 뛰어가는 수를 보자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자, 끊을 수가 없죠. 끊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백이 지킬 수밖에 없을 때 선수를 잡은 흙이 다른 끝내기,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만 끊어먹고 있더라도 집 차이를 줄여갈 수가 없어요. 물론 20집에서 약간은 줄어들었지만 바둑을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구단이 이 수를 보자마자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자, 물론 결승 3국까지 진행이 되지만 이 결승 3번기에서 1국을 졌다는 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있고 그 상태에서 2국을 맞이한다는 건데요. 자, 김은지 구단이 랭킹 1위를 이제 처음으로 뺏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위 자리를 유지할지 아니면 최종 구단이 2, 3국을 승리하면서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탈환할지 또 기대가 되는데, 자, 결승 2국도 두 선수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국 속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결승 2국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